어,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코스피는 계속 상대적으로 많이 가고 코스피는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못 갔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피 종목들은 지금은 추격 매수하지 말고 코스닥 종목을 좀 준비하셔라 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근데 오늘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0.2% 올랐고요, 코스닥은 1.4% 올랐습니다. 그죠? 지루한 횡보 장세 속에서 오늘 반등이 나왔고, 거래량도 이틀 동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죠? 외국인은 오늘 코스닥 얼마 샀어요? 2,500억 샀어요. 2,500억. 그죠? 기관들도 뭐 금융투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금융투자 볼 거 없고요, 보험단하고 연기금이 156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왔죠. 하루 종일 지수가 강보하면서 혼조 장세 보였는데, 그 혼조를 통해서 외국인들은 뭐예요? 코스닥을 다 쓸어 담은 겁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 코스닥 쓸어 담은 거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계속 강조한 겁니다. 지금 이 장세가 물론 코스피 종목을 중심으로 한 반등 장세가 좀 더 진행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장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 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빠르고 강하게 들어온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2,500억 들어왔어요. 2,500억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뭐 많이 빠지니까, 그냥 뭐 일부 은행주 증권주 좀 올라가니까 막, 그죠? 코스닥은 지루하고, 또 일부 대형주 땡기니까 막 대형주 쪽으로 옮겨가고, 외국인들이 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그냥 기관 외국인들이 좀 땡기니까 그 실적이 그나마 괜찮아서 땡기는 거지만, 뭐예요?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훼손이 됐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실적이 코로나 때문에 더 나쁠 줄 알았는데 그나마 선방을 해가지고 실적이 그나마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스닥은 좀 많이 올랐고, 기관 외국인들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많이 있는 종목을 미리 안 땡기고, 많이 빠졌던 종목 가지고 좀 땡긴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은행주가 가고, 증권주가 가고, 뭐 조선주가 가고, 철강주가 뭐 대시세를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얘네들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뒷북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다, 코스피 대형주들, 가치주들은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다 라는 얘기를 누차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쫓아가가지고는 수익을 못 내요. 오히려 수익을 내려고 쫓아갔다가 당합니다. 오히려 깨져요. 예, 어서오세요. 은근하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시세를 주는 종목은 여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합니다만, 코스피 종목들의 상승률은요, 코스닥 종목군들한테 어디 들이밀지 마세요. 그렇게 힘겹게 땡겨가지고 조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코스피 대형주들의 상승률은 코스닥 종목에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할 걸 비교를 하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코스닥은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은행주들은 지금 시중 실세금리가 이제 거의 바닥이니까 좀 올라갔고, 실적이 좋으니까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은행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안정성이라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실적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보험주도 마찬가지고 물론 많이 빠져서 백신 개발이 되고 전 세계가 경제 재개에 나서게 되면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얘네들은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일부 제가 특정 종목 몇 개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죠. 그쪽 종목 보는 거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거듭 얘기했습니다. 이 그림 잊지 않으셨죠?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완만하게 떨어질 때 눈치 보다가 빨리 떨어지고 올라갈 땐 또 빨리 올라가는 게 코스닥이다라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코스피가 요만큼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코스닥도 이제 눈치 보면 코스피가 이만큼 정도 올라온 상태고 코스닥도 이제 슬슬 눈치 보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코스피가 완만하게 올라가면요. 코스닥은 그때부터 날아가요. 뛰어가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현재 구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철강주도 좀 올랐고 일부 화학주들도 좀 올랐고 조선주들도 다 올랐고 건설주들도 뭐 조금씩이라도 올랐고 그죠? 그리고 뭐 은행주 올랐고 증권주 올랐고 보험주 다 올랐습니다. 이미 장기소의 낙폭과대주라는 맥락에서 얘네들도 시세가 날 만큼 난 상태예요. 얘네들 쫓아갈 겁니까? 부담되죠. 그런데 실적 호전이라는 재료, 장기소의 낙폭과대라는 재료가 이미 다 반영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장성이 훼손이 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증권주가 계속해서 시세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코스피 대형주들이 증권주 가지고 코스피 대형주들이 그렇게 큰 세를 내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코스피는 지금 직전 고점 넘어섰잖아요. 그죠? 코스피는 넘어섰고 코스피는 이만큼 가 있단 말이에요. 코스피는 1차 상승 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혼주 장세를 보이고 나서 코스피는 이미 이만큼 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여기서 이만큼 기간주로 나오다가 오늘 반등이 나온 거예요. 예, 어서 오세요. 뭐라 그랬죠? 코스피와 코스닥은 방향성은 같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방향성은 같아요. 하루 이틀 며칠 동안의 흐름은 약간은 차이는 나더라도 결국에 방향성은 같다. 코스피가 먼저 올라갔다가 코스닥이 나중에 가던 내지는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가던 방향성은 같은 거예요. 대신에 늦은 만큼 빨리 가는 게 코스닥의 특징입니다. 왜?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고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가의 자금이 많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성장주가 코스닥에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김민님 어서시고요. 성장주들이 코스닥에 그렇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응? 코스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 실적이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최근에 TV 방송을 통해서 제가 반도체 장비주들을 꾸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맥스 같은 종목들. 아실 겁니다. 제가 방송에 다 징글징글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벌써 몇 번을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갈만하면 시장이 누르고 갈만하면 누르고 갈만하면 누르고 해가지고 못 갔단 말이에요.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거의 한 3개월 동안 옆으로 기었잖아요. 보시면 코스닥 시장이 언제부터입니까? 지난 7월부터 해가지고 갈만하면 누르고 갈만하면 못 갔단 말이에요. 지난 7월부터 사이맥스라는 종목을 보시더라도 지난 7월부터 해가지고 6월달까지 갔다가 7월달에 가는가 싶더니 7월부터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가는가 싶더니 또 누르고 가는가 싶더니 또 누르고 가는가 싶더니 또 누르고 가는가 싶더니 또 눌렀고 이번에 드디어 신고가 났습니다. 지치면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이맥스라는 종목을 만약에 이걸 안 사고 안 샀다고 한다면 다른 종목 가서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내요. 오히려 깨집니다. 그죠? 실적과 성장 가치가 분명히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잔파동은 나오더라도 결국엔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고점 돌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참 많이도 얘기했습니다. 이 지금 시장 흐름들이 특히나 이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제가 예상을 해도 참 이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엿장수 맘대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응? 코스닥 시장은 이제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이 아니에요. 한국 증시는 동학개미 혁명으로 최근까지 강하게 올랐습니다만 앞으로 증권시장은 절대 개인들이 주도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갈만하면 외국인들이, 갈만하면 기관들이 물량을 털면서 코스닥의 반등에 제동을 걸은 겁니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코스닥 시장도 많이 올랐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종목군들을 땡기고 코스닥을 계속해서 털면서 여기서는 기관들이 물량을 털면서 개인들 힘들게 했고요. 또 이번에도 갈만하다가 두 번째는 또 외국인들 털면서 계속해서 개인들 물량 털어내고 힘들게 했습니다. 코스피 종목을 땡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징글징글하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물량을 털고 빠져나가거나 주식을 안 하거나 내지는 코스피 종목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푹 치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는 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못 갑니다. 징글징글합니다. 어떻게 해요? 털어버리겠죠. 개인 투자가들, 지루한 분들, 조급한 분들 털어버립니다. 그런데 코스피 종목들 쫓아가가지고 뭐 얼마나 벌었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벌었어요? 한 20% 30%씩 먹었습니까? 응? 20% 30% 먹었어요? 바닥에서나 잡아놓은 사람들이나 그만큼 먹는 거고요.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코스닥 종목 들고 있다가 털고서 그리 쫓아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이상하게도 고점이 되는 거예요. 종목들이 못 먹어요.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들어대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어서 이제 흔드는 과정이 마지막 끝무렵입니다. 흔드는 과정이 마지막 끝무렵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 오늘 1.4%라는 강세가 나왔고 거래량도 이틀 동안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왜 이런 기회를 놓치세요, 여러분들? 그죠? 응? 예, 이번 주까지 이벤트 끝납니다. 내일이 목요일이고 금요일이죠. 이벤트가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끝나기 때문에 올려주신 것처럼 이벤트가 끝나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꼭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연말계좌역전 엠비엔골드 카톡 이벤트입니다. 자, 이벤트고요. 자, 요 내용 이제 아시죠? 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10일, 자, 플러스 30일. 제가 기존에 5일이고 그리고 기존에 20일입니다. 다 10일 5일 더 드리고 10일이 더 나가는 겁니다. 자, 요거 기회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확인됐잖아요. 여기서 더 놓치면 현금 있는 분들은 이 구간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무조건 매집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제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신규인들 포트폴리오 진단 드리고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종목 진단 의뢰하는 종목군들 뻔합니다. 요즘에 코스피 대형주 올라가니까 코스피 대형주로 가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죠? 그리고 여전히 뭐 기업 내용도 없는 그런 잡주 들고 있는 분들 많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중구난방이에요. 제가 분명히입니다. 지금 이 장이 여기서부터 저점 찍고 이제 1차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을 마무리 짓고 2단 상승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포트폴리오 종목이 뭐 거래소 철강주도 한 종목, 철강주도 하나 들어가 있고 뭐 대형 IT 종목도 하나 들어가 있고 뭐 바이오제약주도 하나 들어가 있고 또 뭐 이제 뭐 조선주도 하나 들어가 있고 또 뭐 이제 반도체도 하나 들어가 있고 또 5G도 하나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막 이게 중구난방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장 올라가면 계좌 하나도 안 불어나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불어납니다. 주시장에서 제일 억울할 때가 뭔지 아세요? 남들은 많이 먹는데 내가 못 먹거나 내가 손실이 나고 있을 때, 남들 깨질 때 나도 깨지면 덜 억울해요, 이상하게.
그런데 남들 먹을 때 내가 못 먹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깨지고 있으면 이게 또 엄청나게 배가 아픕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지금 같은 강세장, 이렇게 강세장에서는요, 남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커요. 큽니다. 그런데 지금 종목군들의 흐름이 중구난방이에요. 여기저기서 막 산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럴 땐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유망 섹터라고 얘기했던 섹터들이 점차 많아집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신성장주라고 말씀했던 부분들은 IT 종목들, 반도체 요즘에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5G 아직 포기 안 했고요. 그리고 2차전지, 그 다음에 자 수소, 여기에 바이든 관련지 풍력, 그죠? 그리고 대형 IT 종목들, 제가 요 정도 섹터까지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백신 수혜주까지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망하다고 보는 섹터가 몇 개나 되는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섹터나 돼요,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5G, 그 다음에 2차전지까지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수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 되니까 더 유망 종목이 확 늘어납니다. 백신 개발이 임박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시장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데 잘못 매매하게 되면요, 그냥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매 잘못하게 되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그죠? 시장은 좋고 좋은 종목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고 어떤 섹터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계속 순환합니다. 얘네가 올라갈 땐 얘네가 쉬고, 또 얘네가 올라갈 땐 얘네가 쉬고, 그죠? 얘네 쉬었다 다시 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순환 흐름을 따라가질 못해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순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 살아나는 이런 장세일수록 뭐예요,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을 했다면 선택과 집중. 여기 있는 섹터 다 매매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뭐 몇천억씩 자금을 굴리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 뭐 1억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종목군들 섹터는 많아봐야 2개, 3개 정도 섹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섹터들을 다 포트폴리오에 넣으면서 계좌 안 불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지금 제가 코스닥 살아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코스피 종목 보지 말고 코스닥 보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 3번 노래 불렀죠, 제가.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보십시오라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들으신 분들 3번. 그죠? 옆에서 어떤 분들은 뭐 단타 쳐가지고 단타 수익 났습니다. 맨날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근데 한 대표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 방은 뭐라 했습니까? 계좌로 승부한다, 계좌로. 계좌로 승부하는 거예요. 10종목, 20종목 중에 한 종목 먹고 주가 급등했다고 계좌 불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계좌로 승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진정하게 성공을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계좌가 불어나야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계좌를 불려야 되는 그런 시고, 그 계좌를 불리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집중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담기만 하면 되고요. 주식이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계좌 포트폴리오로 갈아엎어가지고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매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피 대형주 다 올랐어요, 여러분들. 뭐 은행주 사시겠습니까? 네? 건설주 살 거예요? 뭐 철강주 올라갔습니다. 뭐 올라가고 있는데 뭐 저게 뭐 올라가는 건지 어디까지 갈 건지 모르죠. 조선주 올라갔다고 삽니까? 조선업황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은 건 맞아요.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그 잔고가 있었고요. 수잔고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배를 인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옛날 같은 영광은 안 옵니다. 또 올랐어요, 여러분들. 조선업황 살아나면 중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중국, 뭐 일본 또 막 달려들죠, 여러분들. 제조업은 이미 경쟁력에서 밀린 시장이에요. 많이 빠져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소외됐기 때문에 기관 외국의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고요. 충분히 올랐습니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점이 어딘지 몰라요. 반면에 얘네들보다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죠? 현대차 오늘 약보합선 나왔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 LG전자 오늘 4.4% 올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보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부분들은 뭐예요? 반도체 쪽을 IT 섹터로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들, 아까 말씀했던 사이맥스 같은 종목들 여전히 신고가 나옵니다. 징글징글하지만 결국엔 신고가 나와요. 이게 아마 제가 방송에서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거 방송 나가서 다 안 잡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들고 있다가도 털어내신 분들 많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 된 거죠, 제가. 뭐 방송에서 나갔는데 안 가고 갈 것처럼 안 가다 못 가고 갈 것처럼 안 가다 못 가고 막 다들 그러니까 다들 포기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응?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처럼 뭐 그냥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올라갈 거야. 잡아서 그때 잡으면 돼. 세상에 그렇게 주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시장 살아나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결국 신고가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신고가. 한미반도체 오늘 3.1% 좀 밀렸네요. 그죠?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종목은 초반 시세는 항상 느립니다. 더디고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대박이다라는 게 나중에 보여요. 어떤 종목에서 보입니까? 확인됩니까? PSK테크에서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종목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부터 한 귀세 한 귀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방송도 다 매매했던 종목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을 다 내고 나온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또 기간주도 나오고 또 가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무방을 통해서도. 이런 종목은 끝나는 게 아니라 쉬었다 또 갑니다. 응? 그냥 들고 있으면 지금 수익률 자체가 벌써 200% 넘어가네. 200%가. 그죠? 200%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PSK가 1차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2차 상승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2차 랠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실적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응? 2차 랠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은 먼저 가는 것이고 어떤 종목은 늦게 가는 겁니다. PSK테크 움직였고요. 테크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테크인도 중간 바닥 안 죽었잖아요. 말씀 여기서 얘기했던 종목이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0% 가고 수익 냈고 뭐 팔았죠. 그러면서 중간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응? 그죠? 이런 종목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많지도 않아요. 알게 모르게 종목군들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주인테크 N자 상승 패턴 나오죠. 신고가 나옵니다. 다 가지 않아요. 그 안에서 가장 강력한 대장주들이 먼저 가는 겁니다. 대장주가 먼저 가면서 신고가 나오고요. 대장주들이 가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대장주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반도체 장비들의 상승장을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이 되는 겁니다. 그죠? 디바이스 엔지도 은근하게 좀 신고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팡팡 안 터져요, 여러분들. 디바이스 엔지 처음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팡팡 안 터지죠, 여러분들. 말씀드렸었던 PSK테크 같은 종목들도 초반에 올라갈 때 팡팡 터집니까? 이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를 정도로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100%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블이 가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펑펑펑 올라가는 것만 좋아합니다. 뭐 저는 안 좋아합니까? 저도 엄청 좋아해 이런 거. 물론 이런 시세 조금 있으면 뭐 하나 나올 겁니다. 준비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매번 이런 시세를 못 먹잖아요. 진짜 이런 시세 가물에 콩나듯이 한번 먹는 겁니다. 1800개 종목 중에서 급등 종목은 너무나 많긴 많은데 이런 종목들을 매번 먹기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관 외국인 주도의 장세는 이런 종목이 가는 장세가 아니고 기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종목 장세는 어떻게 됩니까? 야금야금. 가는 등 마는 등 가는 마는 등. 예? 가는 등 마는 등 가다가 어느 순간에 터진다 그랬죠. 보세요. 지금 PSKT도 보세요. 그렇게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곳에 이건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사요. 못 삽니다. 한 대표가 아무리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뭐 리뷰를 해드려도 안 사요. 언제 삽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한 50% 60% 가 있거든요. 그럼 막 이럴 때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뒷북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시세 초반을 공략해라. PSK만 그런 게 아니라 테크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제가 뭐 이 종목이 한순간에 날아갑니까? 초반에는 한 번 올라갔다가 그렇게 일주일 이상 동안 진입했다가 이틀 오르고 또 거의 한 달 동안 진입했다가 순식간에 땡겨버리죠, 여러분들. 못 기다리면 못 먹는 겁니다. 쫓아가면 끝나는 거죠, 뭐. 이미 반도체 장비주들은 시세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종목을 보면 그냥 시세를 보면 뭐 오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이 뭐 종목들이 뭐 다 같이 갑니까? 반도체 장비주들에서도 실적이 좋고 실적이 월등히 좋은 종목들만 먼저 가고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못 가거나 나중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대장주들을 선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미 시세는 시작이 됐고 랠리는 이어져서 시작됐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 제가 코스닥을 보셔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보세요. 코스닥.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 뭐 이제 저 굴뚝주들 무거운 것들 가가지고 얼마나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먹겠습니까? 에? 그죠? 테크인, PSK테크, 유진테크 알게 모르게 종목군들이 지금 다 신고가 납니다. 원익 IPS 어제는 제 유니셈 얘기 나왔고요. K스택 이런 종목들 출렁출렁거리지만 계속합니다. 디바이스 ENG, YIK 많이는 안 갔어요. 그런데 가요. 앞에서도 그랬어요. 얘 앞에서도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들. 이걸 왜 캐치를 못하세요? 왜 반도체 장비주 계속 보셔라라는 얘기를 왜 등한하십니까? 반도체 얘기하니까 이제 5G가 또 걸리죠. 뭐는 또 엄청 많이 올랐습니까? 어제 제가 얘기했죠. 5G 관련주들도 거래량 바닥권이고 이제는 중간 바닥입니다. 이미 바닥은 앞에서 한번 쳤어요, 여러분들. 쳤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도 많이 빠진, 그러니까 5G 관련주들도 단기간에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벌써 이미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반도체 장비주들은 단기 상승에 만만하게 하락을 해가지고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고 5G는 단기간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입에 한 번 올랐잖아요, 강하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중간 바닥을 다져갑니다. 뭐예요? 저점을 높여가는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 어서오세요. 기술적인 위치에서도 지금 5G는 주가가 대바닥권입니다. 솔리드, 서진시스템도 이미 중간 바닥을 다지고서 저점을 한 차례 올려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한 번의 중간 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한 번 중간 바닥을 다지고 여기서 저점 찍고 이렇게 이제 반등이 시도가 되는 그런 위치에 오는 겁니다. 그죠? 예,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놈이 5G를 트럼프 관련주라고 그래요? 트럼프가
이제 여러분들 분위기 아시죠? 이제 트럼프가 아무리 뭐 대선 불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세는 이미 굳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서 패하게 되면 거의 뭐 이제 사법기관의 수사를 엄청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게 무서운 거겠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겠습니다. 응? 바이든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 수뇌부들하고 이제 통화도 하고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 나옵니다. 그죠? 미국 내에서 물건들을 생산하고 미국 내에서 미국인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정보 발주라든가 정보 내용들을 정보 발주를 주지 않겠다. 바이든도 미국 우선주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5G는 투자 안 합니까? 5G는 미래 패권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화웨이가 통신시장을 5 시장을 장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도 거기에 자극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이든 관련이죠. 뭐 어떤 건 지금 뭐 대폭발합니까? 똑같아요. 5G도 이미 중간 바닥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점을 찍은 상태고 여기서 한번 저점을 찍었고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가서 다시 한번 중간 바닥을 달고 있습니다.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저점을 높여갈 거예요. 여기서 눌림 주고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3분기 실적 부진 뭐 악재 나올 만큼 다 나왔습니다. 4분기는 최소한 그거보다 실적은 더 나빠지진 않을 거고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을 겁니다. 바닥권이라는 얘기고 내년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뭐 어떤 건 많이 갔냐고요, 여러분들. 뭐 2차 렌즈 올라간다 그래서 뭐 어떤 건 많이 갔습니까? 다 그냥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바심을 내지 마라. 내 종목만 보지 마시고 다른 종목들 보시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세요. 5G를 여러분들이 조바심 낼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조바심 내셔야 되고요. 오늘 5G가 소폭 반등입니다만 반등폭은 적습니다만 이제 5G도 서서히 이제 욕심을 좀 내실 만한 위치까지 온 겁니다. 코스닥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봐라. 오늘 코스닥 1.4%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반도체 장비주 몇 종목은 다 뽑아놓고요. 이미 대장주로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다 확인이 된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대장주 맥락의 섹터가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G가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2차 전지하고 또 수소에너지가 또 움직일 겁니다. 태양광도 움직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행주들. 자, 참전여행, 노랑풍선, 모두투어, 하나투어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항공주들은 아시아나항공이 M&A 그 제로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제 그 제로가 이제 주가에 반응돼서 이제 소멸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항공주들도 또다시 백신 개발이라는 제로가 나오게 되면 항공주들도 다시 백신 수혜주로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볼 거 없어요. 예, 볼 거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는 쉬어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나서 쉬어가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 수 있어요. 추격 매수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를 뭐 단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일이 평선 깨지면 한 번 정도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장기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오늘 제가 한 큐에서 저희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런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몇 종목 LG전자 좋아집니다. LG전자도 지금 가전사업부문을 중심한 실적 호전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스마트폰
그 슬라이딩 스마트폰이죠. 지금 뭐 오포에서 먼저 뭐 제품 출시했다는 그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슬라이딩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LG전자가 또 한번 기술력을 뽐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LG전자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나머지 없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뭐 말 그대로 종목 발굴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섹터 내에서만 종목군들만 봐도 그렇게 많은데, 그 나머지 종목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나머지 종목에서 승부를 뭐 수익 내려면 뭐 밤새 공부해야죠. 뭐 밤새 종목 발굴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은 시세가 나더라도 어떻게 돼요? 잠깐 순환 반등하고 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주도주들은 뭐예요? 팡팡은 안 터지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이게 모아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40% 50% 났다가 나중에 눌림 주고 나서 여기서 날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는 주도주들은 5% 10% 먹는 그런 주도주가 아니다.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코스닥 보셔야 돼요. 코스닥 보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지난 2017년 장세 여러분들하고 자꾸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2017년 장세. 응? 자, 2017년 한국 증시 코스피 지수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나오죠, 여기죠?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겁니다. 1년 동안 코스피는 이렇게 2017년 초반부터 코스피가 이렇게 먼저 갑니다. 무려 6개월, 7개월, 8개월 동안 이렇게 갔다가 눌림 주고 나서 또 10월달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코스피가. 1월에서 10월달까지 이렇게 코스피만 징창 갑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은 어떻게 돼요? 2017년이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코스닥 시장도 반등의 시도가 됩니다면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는데,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무려 10월달까지 코스닥은 가는 둥 마는 둥 못 갑니다. 그러다가 단 2달 만에 순식간에 가버려요. 막말로 날아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처럼 이 공백이 무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장이 10개월 정도, 코스피가 먼저 10개월 동안 올라가고 나중에 코스닥이 나중에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서 한번 전략이 노출이 됐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부 대형주들이 더 갈 수 있는 역들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걔네들도 지금 당장 계속해서 가기는 어려워요. 여기다 코스닥에 저평가하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반등장이 나올 때 코스닥도 분명히 따라갑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결국엔 방향성 같다. 그리고 코스피는 이미 올랐습니다. 이제 못 올랐던 코스닥 종목의 반격이 이제 서서히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분명히 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올라오잖아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코스닥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 1차 바닥 탈출에 따른 기간 조정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이 연 이틀 동안 늘어났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무려 코스닥에서 2,500억을 매수합니다. 하루 만에 2,500억을 매수하니까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를 샀다 팔았다 했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하루 만에 그동안 평균적으로 매수했던 그 규모 절반 이상을 하루 만에 다 매수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외국인들 코스닥 대놓고 들어와요, 여러분들. 대놓고 들어옵니다. 그죠? 아니 코스피 종목은 사는데 왜 코스닥을 안 삽니까? 일부러 그런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대형주를 먼저 매수를 하고 코스닥 시장 못 가게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 지금 장세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절대 안 나온다. 결국엔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 들어오고 나서 기관들도 오늘 조금 들어왔죠. 많이는 합니다만 뭐 금융투자는 저는 별 신경 안 쓰는 게 좋고요. 보험단 26억, 연기금도 156억 매수 들어왔습니다. 다른 기관들 들어올 거예요. 어떻게 돼요? 코스닥 시장의 반격은 이제 시작된 것이고 앞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는 더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기관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닥 종목군들 내에서도 실적, 성장성, 재무구조, 경쟁력, 유동성. 근데 코스닥 종목들 중에 유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은 많지 않죠. 하지만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원액 IPS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유동성이 많은 종목이에요. 예? 이런 종목도 유동성이 많은 종목이고, 그리고 네페스 같은 종목들 유동성 많습니다. 최근에 테스나 맨날 신고가 나오죠, 여러분들. 야, 테스, 그죠? 테스가 맨날 신고가 나오죠, 여러분들. 응? 보시라고요. 안 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신고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지수가 안 가니까 다들 멍하고 지금 시장이 안 좋은가 보다 라고 얘기합니다만, 제가 얘기했죠. 지수가 횡보하는 동안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는 먼저 간다라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주도주예요, 주도. 반도체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뒤를 쫓아서 5G가 가고 2차전지가 가고 수소에너지가 갈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2차전지하고 수소에너지는 천천히 보셔도 돼요. 이미 얘네들은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반도체와 5G 쪽을 먼저 보시는 게 맞고, 일단 지금은 대장주로 반도체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 보세요.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서 저렇게 등치가 큰 종목들이 먼저 갑니다. 여러분들 PSK테크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 갔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상 최고가입니다. 여러분들. 응? 시총이 5천억이 넘어요. 여러분들. 신고가입니다. 이 사상 최고가 여러분들. 예. 에? 이렇게 코스닥 종목군들에서도 중소형주지만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큰, 덩치 큰 종목들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들어올랐던 등치가 작은 후발 반도체 장비주로 매기가 확산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기가 왕창 몰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종목들이 지금 단기로 올라가지고 충분하게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요. 보세요. 1차 바닥 탈출에 따른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끝무렵에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반도체라도 다 올라가진 않겠죠.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에 가는 흐름이 나오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반도체는 이제 바닥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선두에 누가 서 있습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에? 이 반도체가 낸드는 지금 비메모리 쪽은 삼성이 지금 이제 TSMC 잡겠다고 이제 공언하고 있죠, 여러분들. 공언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디램 메모리 반도체 쪽은 내년에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2021년에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 공급에 나서면서 미래 성장 산업에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경쟁적으로 경기를 부활시킬 겁니다.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고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경쟁적으로 경기를 부활시킬 겁니다. 디램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2021년 장세 그냥 크게 보셔라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에 너무 연연치 마세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가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더라도 주식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공부도 많이 하셨고 TV 방송으로도 정보도 많이 나오잖아요. 주식은 가장 단순합니다.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서 파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알면서도 이런 구간에서 못 사요. 왜? 여긴 투자 심리가 최악이거든요. 응? 주식은 투자 심리로 하는 게 아니란 말. 그거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구간이 기회인데 언제 막 주식을 삽니까? 이런 구간에 막 올라갔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막 삽니다. 일단은 투자 심리가 좋거든요. 야, 뭐 다 갈 거거든요. 하루 이틀 가다가 거기가 또 천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세라는 거는,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저는 코스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코스닥처럼 이렇게 충분하게 기간 주종을 짚고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드는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 담아가는, 이런 구간에서 더 이상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구간에서 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막말로 지금 구간에서는요, 그냥 반도체하고 5G 두 섹터만 가지고 충분하게 보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고, 지금 이 구간은 뭐예요? 시장이 움직이려고 하는 구간 아닙니까?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가 거의 임박했어요, 여러분들. 코스피가 여기서 5일이평선 주셔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5일선을 깨고서 약간 옆으로 기어가거나 쉬어가는 과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5일선이 질받았기 때문에 내일 장대항복을 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장대항복 세워가지고 바로 사상 최고점 2600선 돌파해서 백두산 높이 해발 2744포인트, 2744가 중요한 게 아니라 2600선 사상 최고가가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 흐름이게 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장이 곧바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지금 미국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옆으로 기어가고 있고, 지금 화이자가 FDA에다가 임상 3상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FDA 승인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반격의 시그널이 될 건데, 그 시점을 하루 이틀 시장을 가지고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적어도 이번 주 내지 다음 주에 나옵니다. 늦어도 다음 주에 나와요. 그거 어떻게 돼요?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 장세에서는 지수가 신고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은 고민할 만한 장세가 아니에요. 시장 살아나는 거 보이잖아요. 확인시켜드렸고, 코스닥이 못 간다고 힘들어 하실 때 소신껏 얘기했죠. 결국엔 코스닥이 간다고. 이럴 때 잡는 거예요. 이럴 때 맨날 여기서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즘에 장이 좀 안 좋으니까 단타 치시는 분들 많으세요. 물론 뭐 단타 치시면서 수익이, 요즘 장은 그래도 단타 수익이 나요. 장이 꺾이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타로 수익은 나요. 근데 조금 있어 보세요. 2% 3%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후회하는 상황들이 나올 겁니다. 단타로는 계좌가 많이 불어나지 못해요. 지금은 외국인 기관들이 주도하는 장입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중소형주라고 하더라도 펀더멘탈에 좋은 종목들,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들, 성장성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갑니다. 오히려 저가주들, 잡주, 부실주들,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왕따가 될 거예요. 철저하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시각에 맞춰서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실적 좋고 성장 가치가 크고 경쟁력이 큰 이런 종목을 공략해야 되고, 지금이 바로 그런 종목을 공략을 해서 매집을 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TV방송과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만히 보세요.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타났고 하이닉스도 따라갔고요. 그죠? 현대차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삼성전자하고 같이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 뭡니까? 한미반도체 신고가 나왔죠. 오늘 밀립니다만, 야, 요거 뭐 요거밖에 안 올랐습니다. 뭐 요거 올랐다고 제가 뭐 생색내는 거 전혀 아니에요. 응? 근데 어쨌든 간에 보자라는 얘기 해드렸으니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방송에서 나갔던 종목들, 사이맥스, 뭐 이 정도 올라가는 거 가지고 뭐 됐습니까? 그죠?
문제는 뭐냐? 미리미리 대비를 한 사람들은 바닥권에서 안전하게 들어가서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제 나머지 분들은 막 매수하고자 한다면 결국 쫓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확 눌렀다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부담이라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단언컨대 여기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이건 무슨 악재가 있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죠. 여기서 갑자기 여기까지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그거는 뭐 하늘의 기회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얘뿐만 아니라 자, 오늘도 말씀드렸던 디바이스 엔지도 은근하게 갑니다. 강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이 종목도 애시당초부터 올라올 때도 얘는 강한 종목이 아닙니다. 가는지 안 가는지 눌렀다가 또 가죠. 저 정도 올랐으면 좀 탄력 좀 붙을 텐데 가죠. 그리고 올랐고 또 징그럽게 옆으로 기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줄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7,000원, 8,000원부터 해가지고 28,000원까지 간 종목이 여러분들 28,000원까지 여러분들. 그죠? 주가가 벌써 8,000원에서 28,000원까지 간 종목이 여러분들 이런 시세가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죠? 예, 우리 방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방은 반도체하고 5G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씩 뻗어 나가봐야 이제 한두 종목 정도고요. 주력으로 반도체하고 5G 쪽으로 승부 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깝니다. 전략적인 부분들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백신 수혜주들 말씀드렸죠? 백신 수혜주들. 백신 수혜주가 뭐예요, 여러분들? 백신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이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 여행하겠구나, 카지노 가겠구나.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파라다이스, GKL, 제가 어제 무방에서 여러 말씀드렸던 종목들, 요런 것들도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보고 이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엔 중장기 주력은 핵심적인 부분들은 반도체하고 5G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서 조금 뻗어나가면 뭐예요? 거기다 수소에너지, 2차전지, 태양광.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 깝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시황 더 얘기해드려요, 여러분들? 응? 시황?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상황마다 틀립니다. 예, 그때 상황마다 틀리고요. 그거는 그때 상황마다 틀리고 타이밍이 잘 맞으면 3개월, 타이밍이 잘 맞으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선에도 이제 차익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길게 보게 되면 저는 그거보다도 시세가 더 많이 간다 라고 하면 1년도 가져갑니다. 1년도 가져가요. 우리 회원님들은 1년도 가져가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가시면 안 돼요.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짧게 가면 3개월에서 4개월 가는 것이고, 길게 가면 더 크게 대박이 나는 거면 1년도 가져가는 겁니다. 더 간다는데 뭐 한다고 팔아요? 그게 주도주를 가지고 대시세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한두 종목으로 승부 거는 게 아니고, 한두 종목으로 승부 거는 게 아니라 한두 종목으로 단타치고 뭐 찔끔찔끔 거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죠? 가장 강력한 주도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해 가지고 최소 3개월에서 1년 동안 시간을 가지고 대박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 사이사이에서 단기 매매해 가면서 단기 매매할 건 단기 매매하고요. 그러면서 주도주 가지고 대신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은행주들도 그렇게 실적이 좋아가지고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바닥을 찍어서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온 거다. 바닥에서 잡아놔야 은행주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쫓아가면 부담되죠? 그게 반도체 바닥 아니에요, 바닥. 바닥 아닙니까? 중간 바닥 아니에요. 5G 바닥 아닙니까? 더 이상 뭐 어떤 바닥을 원합니까, 여러분들? 5G 더 이상 어떤 바닥을 원해요? 응?
이런 기회를 두고 종목들도 기가 막힌 종목들 징글징글하죠. 응? 징글징글합니다. 그런데 저걸 징글징글하다고 그냥 쳐다만 보고 안 간다고 한탄만 합니다. 주식 살 생각 안 하고 맨날 단타만 쳐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시대가 답답하고 느리다 그래가지고 단타 치면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주변에 단타 종목 나오잖아요. 요런 잠깐 올라가는 단타 종목에 주목하다가 지금 이렇게 시세가 바닥을 찍고 주도주가 바닥을 찍고 야금야금 올라갈 때 얘네들 단타 치다 보면 얘네들 못 잡아요. 여러분들 또 여기서 딱 처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잡아요. 단타는 그냥 한 종목 정도만 단타 치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주도주로 옮겨야 돼. 주도주로 올려야 됩니다. 반도체가 다 갑니까? 아니잖아요. 대장주만 먼저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또 저래요. 또 뭐 바이오제약주가 뭐 얼마나 올랐다고 그동안 빠져가지고 잠깐 올라간 것이고 재료 있어가지고 한두 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바이오제약주는 건들지 마세요. 제발. 요즘 바이오제약주 가지고 누가 돈 벌어요? 단타 잠깐 친다고 하지. 백신 만들어지면 제가 코로나 수혜주들 말씀드렸었죠. 코로나 수혜주가 뭡니까? 시젠, 수젠텍, 진단키트 같은 종목들 야금야금 떨어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안 무서우세요? 건드지 마시라고요. 왜 이런 종목들 남들 지금 다 먹고 나서 지금 얘네들 먹은 애들 야금야금 물량 털고 있고 얘네들 지금 차익 실현하고 있는데 그 총알 바지를 왜 여러분들이 합니까? 이거 누가 사요? 이거 다 개인들 사는 거예요. 개인들. 여러분들 수급으로서는 뭐 외국인이 들어온 것처럼 들어오지만 오늘 외국인들 10만 주 기관들 4만 2천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총알 바지는 다 개인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해요? 왜? 주식 한두 번 해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남들 보세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바이오제약주들도요. 삼성바이오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이런 대표적인 우량주들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코로나19 피해 수혜주로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물론 코로나가 앞으로 2년 제가 보기엔 한 2년 정도 이상 지나가야 뭐 종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코로나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겁니다. 백신이 만들어지고 접종을 시작하게 되면 뭐 효과는 뭐 짧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뭐 1년에 2번 맞더라도 백신 1년에 2번 맞더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은 시장의 큰 흐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대응하실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응? 결국엔 지금 이 시장은요. 정말 여러분들한테서는 하늘이 준 그런 기회라는 점만 분명히 아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장 살아난다 안 죽습니다. 코스피 살아나고 있고 이제 코스피 여러분들 많이 보니까 이제 코스피 보지 말고 코스닥 보라 그러자 올라오잖아요. 더 이상 뭘 확인할 겁니까? 한 대표 더 이상 간 보실 분들은 이번에 이벤트 할 때 오지 마세요. 더 이상 한 대표 간 보실 분들은 오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오셔도 제 말 안 들어요. 이벤트는 할인 이벤트, 연장 이벤트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끝날 거고요. 그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한 대표 진짜 끝까지 간 보실 분들은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방향 확인시켜드렸고 시장 살아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제 무방을 통해서 맨날 무방 해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시간 내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하고
다 방향에 대해서 전략 다 세워드렸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공짜로 다 해드린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실 분들은 하시고 VIP 오시거나 하려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구간은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제가 얘기하면 이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어느 영역까지 되겠습니까? 그죠? 안 돼요, 시젠. 안 된다고요. 한순간에 훅 가요. 그런 거 과감하게 정리해야 주도주로 갈아탈 수 있어요. 네, 코스닥 올랐어요. 중요한 게 오른 게 이게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응? 지금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들도 던져야 될 종목이 있고요. 들고 가야 될 종목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지금 지금 회복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손절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손절을 해야 될 종목과 손절하지 말아야 될 종목이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제가 분명입니다. 바이오 제약주들은 여기서 한순간에 훅 가고 반대로 이 성장주들은 한순간에 갑니다. 그리고 백신 수혜주들, 바이오 제약주가 아니에요. 백신 수혜주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동안 코로나 피해주들, 여행주라든가 항공주라든가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면세점 관련주라든가 얘네들이 백신 수혜주가 될 겁니다. 걔네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 주도주들을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반도체 터지고 있죠. 2차전지하고 저도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지금 시장의 중심 섹터가 유망 섹터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한 7개 정도. 그죠? 반도체, 뭐 5G, 2차전지, 수소차, 태양광, 그리고 이제 뭡니까? 백신 수혜주, 대형 IT 종목들 한 유망 섹터가 한 7개까지 돼버렸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얘네들을 지금 다 매매하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과감하게 가지를 다 쳤습니다. 선택과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놓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 이 구간은 잡아야 돼요. 오늘 올라오잖아요. 코스닥이 1%, 코스피는 0.2%, 코스닥 1.4%.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치고받고 그냥 막 주식 들고서 맨날 그냥 사로는 판 걸었듯이 화장실도 못 가고, 지금 여기서 주식 100% 들어가야 돼요. 주식 100%. 그래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종목도 과감하게 커팅해야 됩니다. 1800개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 이 대형주들 가지고 지금 얼마나, 요즘에 대형주들 많이 쫓아가셨죠, 여러분들? 네. 대형주들 많이 쫓아가셨을 겁니다. 수익 많이 나셨어요? 많이 나봐야 3%, 4% 이제 쫓아갔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엔 어영부영하다가 그것도 매도 포인트 못 잡으면 바로 이제 이 코스닥 대형주들도 바로 이제 마이너스권 구간으로 갑니다. 이런 거예요. 코스닥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지루한 흐름이 나오는 상태에서, 그죠? 많이 빠졌던 일부 대형주들이 막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올라가는지 모르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막 가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못 갑니다.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을 홀랑 털고 간 거란 말이에요. 가고 나니까 지금 코스피 종목이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코스닥은 은근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이게 눈으로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 제가 쫓아가라고 합니까? 안 하죠. 늦은 거예요. 더 가도 어디가 고점인지 몰라요.
왜? 쟤네들은 그동안 많이 빠진 데 따른 순환매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피 대형주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올라갈 때마다 매도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코스닥으로 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시황? 시황 필요합니까? 아, 오늘은 시황 안 할래요. 징그러워서. 시황 안 합니다. 그죠?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항상 주님 글 올리신 거 보세요. 여기서 물린 거 안 되는 종목들, 물려도 되는 종목은 가져가면 돼요. 물렸어도 되는 종목은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물려도 안 되는 종목이 거의 7, 80%예요. 과감하게 뒤집어 엎어야 돼요. 시황? 안 합니다. 할 게 뭐 있어요? 그죠? 미국 증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쉬어가잖아요. 갔다가 좀 쉬어간다 그랬잖아요. 쉬어가다가 백신이 만들어지거나 FDA 승인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튈 겁니다. 미국이, 저도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후퇴되지 않을까 경계를 좀 했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후퇴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왜? 백신 공급해도 미국 경제 회복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 미국 개인을 중심으로 거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간당간당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자금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백신이 만들어지고요. 백신 만들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다시 갈 겁니다. 모건 스탠리가 금 팔아서 달러 팔아서 주식 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바로 그겁니다. 파이자, 마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스존슨 지금 임상 3상만 들어간 또 백신 개발에 나선 글로벌 업체들이 90개가 넘어요. 임상 3상에 들어간 업체들만 벌써 9개가 됩니다. 후유증은 좀 있겠죠. 그러나 백신의 효과가 50%만 넘어도 허가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중간 결과가 90%가 넘게 되면 최종 결과는 50% 넘을 가능성이 높고요. 워낙에 사안 자체가 물론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결과가 이 효과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나오고 부작용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나머지가 나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정도의 효과만 가지고도 코로나는 전 세계적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하죠.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매도 포인트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분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TV 방송을 통해서 드렸던 종목들, 수익 난 종목들 팔지 말고 오시라고 제가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팔지 말고 오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는 짧게 보고 털긴 하겠습니다만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정말 좋은 기회를 한순간에 기가 막힌 기회를 잡았는데 5% 10% 먹고 털어내는 사람들이 열의 아홉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같이 좋은 장세에서도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살아있잖아요. 백신 기대발 살아있잖아요. 약간의 쉬어가는 기간 조정은 전개되겠습니다만 이 반등 시점을 뭐 내일 간다 모레 간다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간 조정이 진행되다가 가는 게 중요하다. 곧바로 가느냐 좀 더 기었다 가느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간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간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집중적인 매집의 기회로 분명히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죠? 바로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제 코스피도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코스피가 여기서 약간은 가다가 좀 쉬어가는 과정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쉬었다가 가더라도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갈 것에 대비를 해서라도 분명히 시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겠고, 코스닥도 지금 중간 바닥 다졌죠. 이미 3번에 걸쳐서 바닥을 다진 상태고, 3번에 걸쳐서 바닥을 다지고 코스피 대비 못 올랐습니다. 말씀드렸죠.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늦었기 때문에 코스닥이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일 겁니다. 예, 그러세요. 응? 코스닥이 발리 푸릅니다. 여러분들이 코스닥에 지금 물량을 털 때 외국인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누가 털리고 있어요? 누가? 응? 자, 지금 물량 누가 털리고 있습니까? 개인들만 털리고 있죠, 개인들. 징글징글해가지고 개인들만 털리고 있는 겁니다. 팔아야 될 지금 구간에서 털어내야 될 종목이 있고, 오히려 매집을 더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코스피 대형주 쪽은 이제는 추격 매수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기 요런 종목군들이 눌림이 나왔을 때 요런 것들은 대형주 쪽에서는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별도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또 투자원금이 좀 크신 분들, 대형주를 선호한 분들, 그런 분들만 좀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디를 봐야 돼요? 코스닥을 봅니다. 바이오제약 봅니까? 바이오제약주는 확실하게 신약 개발이라든가 내지는 코로나 관련된 수혜가 있는 종목군들만 잡는 거예요. 나머지 코로나 수혜주로 올랐던 종목들 뭡니까? 코로나 수혜주로 올랐던 종목들이 뭐예요? 이제 그들 종목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겁니다. 앞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대표적인 종목들, 진단키트가 대표적인 종목이 될 거고요. 그죠? 인공호흡기, 소독제, 엑스레이, 방호복, 마스크, 아직까지는 수요는 있죠. 그죠? 아직까지는 수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시세는 한순간에 반전이 될 겁니다. 반면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던 낙폭과대주들은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라다이스 GK 어제까지 분명히 말씀드렸고, 백신 나올 때까지 한번 반전을 기다려봐라 라는 얘기를 했었죠. 파라다이스 GKL 같은 카지노 관련주, 또 최큰 수혜주는 뭡니까? 여행주들이죠. 그죠? 그리고 항공주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M&A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아시아나항공 밀렸죠. 얘네들도 다시 백신 나오게 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얘네들과 함께 저가 항공사들이 또 수혜주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면세점 관련주도 수혜주가 될 겁니다. 결국엔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세계 경제 재개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 산업의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그런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것이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가 있는 겁니다. 반도체주들이 실적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누차 얘기했죠. 특히나 사이맥스 같은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반도체 장비주는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됩니다. 신고가 나오잖아요. 그죠? 신고가 나오잖아요. 테크인, PSK 테크 신고가 나오잖아요. 어느새 알게 모르게 종목구들이 벌써 신고가가 나와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뭐 어떤 종목인지 아세요? 다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에요. 무슨 맛이 아시겠습니까? 동원아르텍도 아직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도체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보셔야 되고요. 5G. 자,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지치고 뭐 쓰러지건 그건 여러분들이 못 이겨내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를 욕을 하던 뭘 하던 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 5G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주가가 중간 바닥은 다 쳤어요. 여러분들 이미 지난번에 중간 바닥 다 친 상태고 중간 바닥 치고 뭐 이노아이레스 같은 뭐 별로 빠진 것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선택과 집중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시황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장은 분명히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수는 그렇게 팡팡 터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은근하게 갈 겁니다. 이미 앞에서 이런 시세가 나왔듯이 은근하게 갈 거고요. 은근한 시세가 전개가 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튈 겁니다. 여기까지는 몸 푸는 것이고요. 여기선 진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한 대표는 분명히입니다. 한 달, 두 달 이런 뭐 그런 거는 잠깐 수익, 잠깐 승부 나는 것이고요. 제가 분명히 승부를 거는 것은 최소 물론 시장의 상황에 맞춰야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대시세를 승부하는 것은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을 보고 거기서 나오는 계좌 수익도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봐라. 이미 제가 우리 방 월간 수익 금액 다 보여드렸었죠. 3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많이 난 게 3천만원 정도면 1억 기준으로 적게 난 게 1,600만원 정도 되겠죠. 10월달은 500만원밖에 못 벌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계좌는 한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100%를 딱 짜가지고 지금부터 갑니다. 초반에는 수익률이 야금야금 올라가니까 100%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투자원금을 1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로 가가지고 시세가 야금야금 갑니다. 그러니까 100%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가요. 10%밖에 안 올랐어요. 10%밖에 안 올랐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0만원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요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더 이렇게 쭉 가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30% 수익이 납니다. 30%. 그죠? 두 달 동안.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버려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란 말이에요. 요 시세를 절대 조바심을 내지 말아라. 반드시 여기를 잡아야 돼요. 급등락 나오는 종목들은 전문가들도 대응하기 쉽지 않고요. 그죠? 이런 거 먹었다 뱉어냈다 먹었다 뱉어냈다 쓸모 없습니다. 이런 거 매매가 돈 버는 사람 봤어요? 응? 이 사람들 매매하다가 막 수익 났다고 자랑해요. 며칠 지나면 아무 소리 안 해요. 먹은 거 다 뱉어낸 거고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단타를 쳐도 맨날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더라도 하다 보면요 수수료 뛰고 못 뛰고 손절 한 2번 해버리면 먹은 거 다 뱉어내요 여러분들. 계좌가 안 불어납니다. 그거 아십니까? 맨날 나는 단타 쳐가 수익 난 것 같은데 한 손절 2번 했더니 바로 먹은 거 다 뱉어내요. 맞아요 여러분들. 예? 맞으면 5번 쳐보세요. 지금은 현재 구간에선 여러분들이 시장의 자신감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던져야 될 종목은 과감하게 던지고 되는 종목들은 지금은 오히려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짧게 봐서 절대 수익 나는 장이 아니에요. 계좌를 불려라. 지금은 계좌를 불릴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고 그 최적의 타이밍 속에 코스피 대형주가 아닌 코스닥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확인시켜드렸고 5G에 대해서 얘기해드렸고 2차든지 얘네들은 좀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대신에 얘네들도 전기차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장이 살아나게 되면 얘네들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특히나 바이든이 내년에 취임을 하게 됐죠. 취임을 하게 되면 2차전지하고 수소에너지 관련들도 다시 부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5G하고 시간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5G와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나중에 2차전지하고 수소에너지
태양광을 봐도 늦지 않다. 그리고 그 5가지 섹터를 뭐 포트에 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매매가 좀 어렵습니다. 그때는 물론 5가지 섹터를 갔더라도 한두 개 종목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확실한 섹터에서 가장 안전한 섹터에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얘기 말씀드렸죠. 가장 안전한 위치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가장 크게 승부를 걸 수 있는 섹터가 어딘가를 봐야 됩니다. 거기 어디라 그랬죠? 저는 지금 반도체하고 5G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멀리 봐서는 저는 수소에너지도 분명히 보고 있어요. 전기차는 시세가 많이 났고요. 좀 더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많이 났습니다. 근데 수소차 쪽도 보고 있고요. 태양광도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타이밍을 잡는 것이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코스닥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타이밍 없는 거예요. 이런 타이밍. 이런 타이밍 없는 겁니다. 그죠? 올라온다 그랬잖아. 올라오잖아요. 외국인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들어오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자, 저는 이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제가 마셨던 내용들, 자, 이해되신 분들 7번. 7번. 아,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많이 잠기네요. 자,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없습니다. 시황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이셔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시장 타이밍이 너무 좋죠. 여러분들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서 우리 엠벤골드에서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하고 또 뭡니까? 자,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벤트 이번 주 금요일까지고요. 금요일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1개월 5일 연장 드렸는데 이번에 10일 추가 연장 드리고요. 3개월은 20일 연장 드리고 있는데 30일을 추가드립니다. 요거는 3개월 하시게 되면 4개월을 같이 해서 4개월을 같이 하는 겁니다. 1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11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2월 4월 정도면요 계좌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위치는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좌 수익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 현 구간 위기 아니고요 기회 관점으로 기회를 잡으실 분들 잡으시고 우리 회원님들도 연장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혜택이 될 겁니다. 연장하셔도 요거 안 되죠? 연장하시면 이거 드리니까 요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들한테 넘어갔고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가고 나서 막 허겁지겁 오지 마시고 애지간하면 과감하게 바로바로 이벤트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바로바로 오실 거면 오시고 혼자 하실 분들은 제가 말씀했던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나서 잘 대응하신 다음에 수익 내고 더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그때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안 돼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장이 지금 반도체 장비들 올라가는데 몇 개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종목 선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도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합니다만 이 장은 중장기 매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황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시황을 뭐 읽을 줄 모르고 시황이라 그래가지고 코스피 지수만 뭐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런 게 어려워서 매매가 좀 어려운 건데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 이 장은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말 로우 리스크가 없는 부분에서 충분히 매집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리고 하이 리턴 수익을 좀 크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구간이 여러분들이 아마 계좌가 손실이 뭐 많이 나신 분들은 뭐 한 20%, 30%, 30% 이상 나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엔 뭐예요? 수익이에요. 손실만에만 목표가 아니라
지금 분명히 내가 2021년까지 내년까지 수익을 목표로 제가 움직이셔라 제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시고 요런 기회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할몫이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렸어요. 자, 제가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정말 며칠 동안 충분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런 내용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금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건너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주식 가지고 오세요. 안 되는 거 정리하고 되는 거로 갈 테니까. 그리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빨리 종목 교체를 하죠. 안 되는 분들은 오시면 제가 과감하게 정리하고 제가 하라고 해야 하시더라고요. 혼자는 안 돼요.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2021년에 큰 건승을 제가 지금부터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대표 같이 하시기 바라고 회원님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자, 우리는 뭐 잡주 가지고 단타 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주식으로 안전하게 화장실도 가면서 편안하게 대시세를 만드는 그리고 계좌로 승부를 거는 그런 방이니까 그저 마시고 과감하게 판단하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